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 리미니스트리트 영업대표 전민후라고 합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운영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고객 패널 토론을 위해서 주식회사 효성 이승희 팀장님, 그리고 홈앤쇼핑 신준하 차장님, 한국방송공사 나구엽 팀장님 세 분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그리고 2026년 회사의 IT 중점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효성의 이승희 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성 DT추인팀 이승희 팀장입니다. 효성 사업군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 효성은 그 지주사 효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를 사업하는 그 효성 TN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배자선을 담당하는 효성 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칩을 만드는 그 효성화학, 그다음에 필름 뭐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효성화학이 있습니다. 다음 장도 뭐 회사 소개는 뭐 간략하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26년도에 AI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AI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이 아키텍처 기반 하에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적으로 계속 롤인이라고 하죠. 롤인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저희들이 AI 아키텍처를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안 이슈 때문에 사실 저걸 만들게 됐습니다. 상용 AI 툴이 뭐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려면 이제 보안적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AI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그 AI 아키텍처에 들어갈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효성 내부에 있는 뭐 다큐멘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SAP,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정보까지 다 취합해서 AI로 혁신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자. 그래서 AI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26년대는 저희들이 이 AI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AI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AI 그 효비라고 보이는 그 AI 포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그뭐 현재 뭐 지금 올해 진행할 게 뭐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뭐 특허라든지 그런 논문까지 연결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된 데이터까지 엮어서 AI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올해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홈앤쇼핑 신준하 차장님, 회사 소개와 그리고 개인 소개 그리고 회사의 IT 전략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앤쇼핑 IT 기획팀에서 인프라 실무 전반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자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11년도에 설립된 홈쇼핑 전문 기업입니다. 대기업 홈쇼핑과 달리 저희 홈앤쇼핑은 방송 편성 비중의 80% 정도가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에 맞춰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도 뭐 판로 개척이 안 되거나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TV라는 매체로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앤쇼핑의 2026년 IT 중점 목표 또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좋은 상품을 고객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과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방송 커머스 플랫폼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 KBS의 나구엽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한국방송 나구엽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KBS 경영정보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KBS는
2025년부터 AI를 중점 과제로 두고 IT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이제 제작형 AI와 비제작 그 에이전트 AI를 활용한 비제작 부서들의 AI 활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는 KBS는 공영방송이다 보니 공영방송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과 그리고 다양한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들에 활용되는 생성형 AI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기관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통합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 전환 시점과 그리고 전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동일하게 주식회사 효성 이승희 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은 그 리미니 그 서비스를 그 오라클 DB하고 SAP를 리미니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라클 DB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전환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오라클과 ULA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그 끝나는 시점에 이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3자 유지 부서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오라클 DB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SAP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4년도에 이제 전환이 됐는데 해외 법인까지 39개 해외 법인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 검토했을 때 많은 그 직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갈 이슈를 리미니가 제대로 팔로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뭐 주로 이제 세법이 복잡한 브라질이라든지 뭐 터키, 인도 뭐까지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리미니가 과연 제대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또 생각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당장 리민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SP 하나를 가더라도 저희들이 해외 법인까지 다 구축하려면 최소 뭐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SAP 같은 경우는 이제 EOS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팀에 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야 빨리 유지 보수를 그 리미를 받고 그 후에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서비스나 이런 걸 협의해서 비즈니스 영수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이슈 없이 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효성은 이미 오라클 DB 유지 보수 전환으로 저희 서비스를 잘 알고 계셨고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SAP 로드맵 확인 이후에 리미니 전환이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홈앤쇼핑 신준하 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4년 6월에 오라클의 유지보수 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SAP는 없기 때문에 오라클 DB만 리미니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2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도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IT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오라클 11G를 19C로 업그레이드하고 ULA 계약의 를 지속을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을 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매년 급격하게 올라가는 비용과 또 어떤 지금의 리미니의 기술 지원과 비교하면 경직된 어떤 기술 지원의 구조가 저희가 드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효율성이 좀 낮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먼저 리미니로 전환을 하신 분들의 좀 얘기를 듣게 되어서 3자 유지 보수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저희도 사실은 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미니의 도움도 받고 다른 뭐 알고 있는 업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 인터뷰를 통한 검증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리미니 스트리트로 유지 보수를 전환을 하고 또 현재까지 크고 작은 이슈들을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KBS 나구엽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리미니 스트리트와 3자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KBS는 ERP 내에서 HR 모듈을 20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SAP에서 최근에 제공하는 이제 서세스 팩터나 여러 가지 옵션도 있었는데 저희가 크게 좀 느꼈던 부분이 연말정산과 급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소급 작업들이 KBS 내에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제작 스텝들의 그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단순 프로그램과 코딩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책과 세금과 그리고 법률이 바뀌는 부분을 빨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엔지니어와 이걸 분석하는 컨설턴트 정도의 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리미니 스트리트가 여러모로 검증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SAP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그리고 전담 엔지니어가 저희와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 면을 많이 느껴서 리미니 스트리트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제 작년 임금 협상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게 된 이슈가 있었었는데 리미니 스트리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품질이 되게 만족스러워서 큰 문제 없이 소급 작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개사 모두 벤더 주도의 로드맵이 이 고객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시고 각사 비즈니스 중심의 로드맵으로 IT 전략을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각사별 향후 로드맵에 대한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 이승희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효성은 AI 기반의 IT 로드맵이 현재 운영 중인 SAP ERP와 어떤 관계 속에서 추진되는지, 특히 기존 ERP를 AI 활용해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 ERP 익스플로러 팩 도입 경험 그리고 만족도, 향후 IT 로드맵에 주는 시사점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AI 아키텍처 올해의 과제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SAP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들은 이제 SAP를 통해서 그 AI 과제를 진행하는 데서도 두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 생산성 향상하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 두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에이전틱 AI 그걸 이제 그 리미니에서 POC 기회를 주셔서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한 결과 상당히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분야만 뭐 이렇게 해서 진행시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혹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현업과 인터뷰하면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이 잘 되면 그 부분을 확산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통한 이제 인사이트 도출인데 사실 지금 SAP에는 저희들이 뭐 그 모든 모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예를 들면 그겁니다. 품질 데이터고 설비 데이터가 있으면 품질의 유지 보수하는 것과 품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으면 이게 설비를 노후화 교체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품질 그 TCO 비용이랑 비교를 해서 그러면 언제 설비를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뭐 여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올해 그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리미니 스트리트는 에이전틱 AI ERP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POC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당 영업대표와 연락해서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KBS 한국방송공사 나구엽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BS가 AI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현재 ERP 운영 로드맵과 AI 추진 방향을 어떻게 정렬하고 계신지, 그리고 ERP를 안정 유지하면서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를 AI에 연결하기 위한 계획과 그리고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에 기대하는 역할과 도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는 2025년부터 언급드렸듯이 AI 활용 방송 원년으로 전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은 생성형 AI, 비제작은 에이전트 AI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크게 두 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둘째는 AI를 활용한 인사이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업무 패턴이나 입력 형태, 주기, 사용 행태를 분석해서 권한과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재무회계와 구매 재고, 자산 같은 여러 가지 모듈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AI를 통한 인사이트는 KBS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들, 예를 들면 수신료 데이터, 편성 데이터, 시청 지표와 제작비, 출연료, 출연자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되어서 데이터를 서로 간에 연동해서 통찰형 질의를 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출연진 섭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줄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습도 학습이지만 정제된 데이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서 굳이 SAP가 아니더라도 정제된 데이터가 잘 추출되고 학습하기 유리하도록 벡터화시키는 작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홈앤쇼핑 신준하 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 온라인 쇼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예, 이 상황에서 AI 도입을 고객 경험과 매출 성과에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AI 확장을 뒷받침하는 방송 커머스 플랫폼과 백오피스 IT 유지 관리 로드맵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날 바로 전에 DB 장애가 좀 크게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리미니스트리트 엔지니어의 대응은 어땠는지 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AI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뚜렷한 성과를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모바일 앱에 상품 구매 후기를 남겨주실 때 후기가 많은 경우에 주요 내용만 축약해서 보여주는 널리 쓰이는 그런 작은 기능들부터 접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저희도 방송을 송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어도비의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유명한 생성형 AI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과 큐레이션에 어떻게 하면 AI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편하게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실 수 있을지, 쇼핑 경험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설날에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RAC 노드 한 대가 그 트랜잭션 처리를 못하는 장애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통상 이제 연휴 그 마지막 그 직전 날인 경우에는 단축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필 그때 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부들은 다 고향 앞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요. 리미니 스트리트에 긴급으로 연락을 드렸고 매우 빠른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까지 분석이 끝났고 다행히 빠르게 장애가 조치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홈쇼핑은 설날이 대목인데 전에 리미스트리트의 도움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고객들 참석하셨는데요. 이 고객분들께 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로 유지 보수를 전환을 추진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주식회사 효성의 이승희 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미로 전환하는 이유는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이고요. 리미랑 계약하면 뭐 비용 절감은 50% 이상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부분인데, 이 비즈니스 연속성 부분에서 제가 최근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SAP를 이제 아까 싱글 리스트단서 전 세계 다 깔아놨는데
브라질 법인이 사실 작년부터 세제 개편을 그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질 법인이 브라질 같은 경우 세제 개편이 되면 SAP가 그걸 당연히 서포트를 해야 되죠. 그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세금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지원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예전에 같았으면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SAP 노출을 좀 보고 어떤 노출가 이 세제 개편에 적합한지를 찾고 그걸 적용시키고 테스트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케이스 오픈해서 또 노출도 받고 또 적용시키고 테스트,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었을 때도 이제 사실 케이스 오픈하고 답변을 받는 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들이 밀라노 쪽에서도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좀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브라질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리미니 쪽에서 알렸고, 처음에 리미니도 사실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진 않았지만 SAP보다는 더 빨랐다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케이스 오픈하면 그걸 내용을 보고 이제 뭐 답변을 주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리미는 직접 사람이 붙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직접 브라질 쪽에 그 사람이 붙어서 그 저희 쪽 인원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제 뭐 개편이 계속 있을 때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요번 겪고 나서는 그래도 리미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대응을 해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연속성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됐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SAP보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이 더 빨랐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홈앤쇼핑 신준하 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미니 스트리트로의 전환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세미나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리스폰스, 빠른 응답입니다. 정말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도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춘 매우 빠른 응답을 통해서 이슈를 빠르게 조치해서 장애가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인프라 SLA 수준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해 주시는 엔지니어의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도 평균 15년 이상의 어떤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시니어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많은 분들께서 솔루션이나 인프라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양한 협력사나 파트너사의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시면서 작업이나 뭐 점검 등을 하실 때 주니어 엔지니어와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량 차이에 따른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매우 숙련된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큰 비용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도 실제로 ULA 계약 비용을 줄여서 데이터 분석계 고도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이런 비용 최적화나 어떤 전략 재수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그 비용을 낮추면서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구현됐다는 점도 아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리미니 스트리트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천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 KBS의 나구엽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같은 경우는 리미니 스트리트를 통해서 물론 비용과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리고 더 영향력이 컸던 부분이 아마 PI 업무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SAP의 라이센스에서 락인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향후 라이센스와 IT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SAP의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이제 장표나 8가지 정도의 장표와 이런 생성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라이센스가 부과되는 그 라이센스 비용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유저 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ERP를 파워풀한 유저와 선택적인 부서에서 선택적인 사람들만 쓰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서 향후에 유연하게 비용과 IT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템포를 늦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꼭 그 실시간으로 당장 급한 이슈가 아니면은 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미니 스트리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KBS는 보수적인 공사이면서 그리고 5천 명 이상의 급여 연말정산을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와 함께 진행 중이십니다. 안정적인 유지와 확보된 예산 자원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운영 혁신 사례를 들려주신 세 분 패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전체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만찬 시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